안녕하세요. 식품제조 인사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냉동을 할 때의 그 빈결정 형성과 그 제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자면 냉동할 때 급속 냉동, 빈결정 형성 때를 빨리 지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해동할 때는 어떻게 해동을 해야 되냐, 천천히 해동을 해야 되냐, 냉동처럼 빨리 해동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동 공정이 우리 그 식육 가공에서는 꼭 필요하죠. 근데 그만큼 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동 공정에서 실패하면 그 완제품 생산됐을 때의 수율,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이 완전히 틀리게 되죠. 그래서 해동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해동 실패는 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수율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조직감이 파괴되니까 맛이 일단 없고, 그러고 위생적으로는 미생물 증식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 원인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상온 자연 해동했을 때 보면 드립 손실률은 18%, 18.5%라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또 최대 빈결정 형성대를 통과할 때 얼마만큼의 그 빠른 시간 내에 통과를 하느냐, 이게 주 관건이죠. 그다음에는 표면 그 미생물이 증식하는 거는 10의 4승 정도로 상온에서는 나타난다고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해동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가 뭐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내용 중에서 최고 중요한 건 이 그림 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빈결정 생성대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만약에 제품이 15도였을 때 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 마이너스 1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5도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결과에는 마이너스 10도까지 잡는 결과도 있어요. 뭐 또 예를 들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6도까지 잡기도 하고, 그러나 요 정도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구간을 마이너스 1도에서 5도, 요 구간을 얼만큼 빨리 통과하느냐, 이게 세포막 파괴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급속 냉동으로 하게 되면, 급속 냉동일 경우에 마이너스 40도의 외부 챔버 온도였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죠. 급속 냉동일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서 30분이에요. 15도에서 그 급속 냉동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1도까지 오는데 약 30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이 구간, 마이너스 5도 구간을 통과하는 거는 30분에서 90분 사이, 30분에서 90분. 그러니까 여기서 30분 갖고 여기서 90분이면 60분이겠죠. 1시간 이내에 이 구간을 통과한다. 그랬을 때 최대 빈결정 형성대를 통과하는 시간이 약 1시간 이내에 통과를 하게 된다. 그러면 빈결정이 작게 되고 세포막 손상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완만한 그 냉동일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노란 그 그래프를 보면, 이 완만한 냉동일 때 여기에서 그 똑같이 15도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오는 데는 약 1시간 정도 걸리죠. 여기 이 구간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는 급속 냉동은 30분 걸렸고, 여기는 1시간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 구간을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 이 구간을 통과하는 데는 30분씩 잡으면은 30분, 60분, 90분, 100분 가까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구간이 이렇게 되면 얼음이 일단 커진다. 그리고 표현을 하자면 날카롭게,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형이 온다. 크고 날카롭다.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내핵세포, 외핵세포에 있는 세포막을 파괴한다는 얘기죠. 비대해지니까 터지는 것도 있고, 세포가 또 표현을 하자면 날카로우니까 터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해동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 하나로 냉동과 해동은 거의 다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완만하게 해동을 해서 이 구간이 길어지면, 얼음이 어는 빈결정이 형성되는 이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품은 나빠진다. 품질도 나빠지지만 일단 드립 손실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릴 때는 이렇게 얼렸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해동할 때의 속도지 않습니까? 해동할 때의 속도는 뭐 일부 뭐 다른 분들 말씀은 천천히 녹여라, 냉장 해동하라. 전 교재에도 냉장 해동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변기, 여기가 이제 이 냉동고에 18도 이하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걸 꺼내서 해동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보자면, 이렇게 해동을 하는데 이 구간은 천천히 간다. 그런데 이 구간만큼은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만큼은. 그럼 우리가 가공을 하려면 뭐 칼도 돼야 되고 정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구간을 거꾸로 빨리 지나가야 된다. 요 구간을 해동할 때도.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작업의 특성상 여기 뭐 마이너스 0도나 마이너스 1도, 2도 사이에서 진행을 하든지 영상 뭐 2, 3도에서 진행을 하든지 할 텐데, 요 구간을 이 마이너스 5도, 6도에서 영상 뭐 1, 2도 요 사이를 거꾸로 빨리 지나와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빨리 지나올 수가 있느냐? 그 지난 시간에 여러 방법의 그 해동 방법이 있었는데, 뭐 수해동도 있었고 고주파 템퍼링도 있었고 마이크로웨이브 방식도 있었는데, 이 구간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사에 맞게 이 구간을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또 원가를 줄이는, 수익률을 늘리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시 한번 그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을 때도 급히 이 마이너스 1도에서 5도 구간을 지나가야 되고, 해동할 때도 거꾸로 이 구간보다는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6도, 5도, 6도에서 그 빈결정이 해제되는 0도, 마이너스 1도까지 빨리 이 구간을 지나와야 된다. 그래야 드립률이 적고 드립 발생을 안 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해동 방식별 드립률을 보면, 뭐 부적절한 행동은 부적절한 해동은 중량 감소를 넘어 조직감이나 수분, 유지력, 풍미 이렇게 심각한 저하를 유발하죠. 자연 해동했을 때는 18%까지 또 드립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했을 때는 약 12% 정도의 그 드립률이 발생된다. 그다음에 이제 저온 냉장 해동 같은 경우에는 뭐 5%대의 드립률이 발생된다. 그 최고 그 대형화된 큰 공장들에서 사용하는 고주파, RF 방식의 고주파 방식으로 해동했을 때는 뭐 1.8% 이내 이 정도의 드립률이 발생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빈결정과 세포 조직의 파괴, 결정의 성장은 해동 및 냉동 과정에서 온도가 불안정하면 수분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팽창이 돼요. 온도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천천히 녹여지고 천천히 동결됐을 때 빈결정 형성대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포막 파열은 당연히 형성된 그 거대한 빈결정이 된다면 날카롭기 때문에 근육 세포막을 다 물리적으로 다 찢어버리니까 드립이 발생된다는 건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비가역적 손상, 한 번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얼렸다면, 천천히 냉동을 해서 세포막이 파괴된 원료육이라면 해동을 암만 좋은 방식으로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파괴된 세포를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냉동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해동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장,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이거 현실적으로 이 중소형 공장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저온 냉장 챔버 해동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뭐 비용 문제, 그다음에 그 공간의 문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대규모보다는, 여기 대규모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소형 공장에서는 저온 냉장 챔버를 이용해서 그 온도, 그 공간의 그 냉장 시설의 해동 시설의 그 안의 온도, 또 습도, 풍속, 뭐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게 되면 이게 그래도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주 소규모 이런 경우에는 찬물 유수 해동 할 수밖에 없죠. 찬물 유수 해동 하는데, 이제 찬물 유수 해동에서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찬물이 계속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흐름이 있다 보면은 열 교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시간에 중심부까지 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그래도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온 냉장 챔버의 그 실무 모니터링을 보면 이제 온습도를 최적화해야 되겠죠. 차가운 그 방에 원료육을 방치해서 해동하는 게 아니고 적재 위치도 중요하고, 바람의 속도, 방향, 또 습도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매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특히 이 바람 공기 순환이 이제 멈춘다든지 아니면은 사각지대, 해동실이 이렇게 네모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바람에 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람의 사각지대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기적인 이제 설비 유지 보수를 하고, 내부의 온습도 로거를 가동해서 로드별로 편차를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물 유수 해동은 고인물은 뭐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박테리아 증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수온과 유속 지연대 열 교환을 극대화하려면 표면 단열 효과를 깨고 중심부까지 빠르게 이게 그 녹이는 게 핵심 변수인데, 이게 작업자의 직감이 아닌 탐침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심부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해동 방법, 해동 어떻게 해야지 드립 발생률이 적게 최소화되게 할 수 있나. 그런데 현실은 각자 틀리니까 우리 공장은 또 이런 조건이어야 되고 또 다른 공장은 이렇게 공장마다의 조건이 틀리니까 이걸 감안해서 우리 공장에 맞는 해동 방법을 찾으셔서 감실률이 적고 수익이 많이 나는 제품을 생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